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동구 한 신축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의 상가도 함께 들어섰는데요. 최근 들어 상가에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층 공실마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간판을 하나둘 걸리더니 한 달 사이 1층에 모두 7개나 들어섰습니다. 입주자 온라인 카페에선 단지 상가가 슈퍼천국이 됐다며 이유를 묻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상가를 가보니 건물 1층에 슈퍼마켓 7곳이 간판이 걸렸는데 모두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판 이름만 다를 뿐 문은 하나같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옥탑방 보보스의 상가투자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자, 방금 전 제가 기사문 하나를 읽어드렸는데요. 유령 슈퍼가 생겨나게 된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옥탑방 보보스의 상가투자 우리 김종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기사문 잘 보셨죠? 예. 네, 이런 유령 슈퍼가 이렇게 생겨나게 된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특히 이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공부거리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가 투자를 잘 하시려면 입지 분석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영업 허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면 투자가 굉장히 또 고급 투자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 제가 좀 해설을 해드리자면, 제가 그 전에 블로그에 이런 글을 쓴 게 있었습니다. 나는 네가 편의점이 될 거에 내 손모가지를 건다. 나는 네가 편의점이 될 거라는 거에 손모가지를 건다. 그럼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가요? 네가 편의점이 될 거란 거는? 뭐 어차피 그럴 일 없다. 편의점 무조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담배 허가권을 사수하라 돼 있었습니다. 그죠? 담배 허가권. 보면은 요것도 그 전에 두곡마트라고 어느 택지개발지구에 두곡마트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있다가 편의점으로 바뀌었어요. CU로. 그리고 제가 이제 네가 편의점 될 거다라고 한 게 이 드림마트 간판에 붙어있던 자리였거든요. 난 네가 반드시 편의점 될 거다. 손모가지 건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 자리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GS25 간판이 걸렸습니다. 드림마트가 GS25가 된 거군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냐면 담배 허가권은 기존에 허가 있는 곳과 거리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50m 또는 100m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보행자 거리로 그러니까 그렇게 거리를 두고 오픈할 수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배타적인 영업 허가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담배 허가권을 신청을 하려면 그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모순점이 생기냐면 나는 편의점을 할 건데 편의점 GS25 간판이 달린 다음에 담배 허가권을 신청하게 하면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담배 신청할 마음도 없었는데 그런데 GS15 간판이 달리네? 그럼 내 담배를 따버려야지 이런 경우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흡연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몰랐는데 이게 무조건 저희가 마트나 그 편의점을 오픈한다 그래서 담배를 무조건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보군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담배 허가권은 소매점, 판매점에서는 다 허가가 납니다. 근데 대신에 기존에 했던 그 담배 판매 업소와 보행자 거리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데는 용인인데 이런 데는 50m 기준이고요. 서울은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100m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편의점 공사를 하고 있고 그걸 누가 본다면 이 옆에 뭐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담배 허가를 신청을 해버린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편의점임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판매할 수 없는 곳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런 이유로 편의점이 담배 허가권 뺏긴다. 그러면 이 편의점은 담배의 매출 비중도 굉장히 높지만 광고 수입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편의점 매출의 핵심인 이 담배 판매가 뭐 많게는 40%에서 50%까지도 매출을 차지한다고 해요. 유흥상권에서는 그 정도 차지합니다. 주거지 상권에서는 한 25%에서 30% 정도. 그러면 상당한 매출이네요. 담배 판매 허가권이. 그리고 소매점이라는 것이 뭐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담배도 사고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 하루에 200만 원 판다. 근데 담배 판매 비중이 하루에 60만 원이었다. 근데 담배가 없어지면은 하루에 140을 파냐? 아니에요. 100 정도로 떨어져요. 그리고 부수적으로도 담배를 사러 오셨다가
다른 항목을 사가시는 손님들도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편의점 출입의 주된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담배 허가권을 반드시 취득을 해야 된다. 내가 상가가 있는데 세입자한테 임대해 주려고만 생각을 하지. 아, 내가 먼저 사업자를 내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드림마트라고 해놓은 것처럼 임시 매장으로 가게를 꾸며놓고 일단 담배 허가권부터 신청한다. 이 생각을 전혀 못 하세요. 그냥 빨리 세입자만 맞춰야지 그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뉴스에 나온 것처럼 누군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담배 허가권을 따버리면 그러면 난 편의점 임대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다가 담배 허가권 없으니까 임대를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아, 그러니까 들어와서 장사를 하시려는 분이 막상 보니까 여기는 담배 허가권이 없다. 네. 이러면은 입점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조금 예. 사전에 미리 조금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건물이 준공이 나자마자 이런 식으로 임시 매장을 꾸미고 담배 허가권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개 없애고 들어온다. 그럼 추첨이에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개 있는데 하나가 장애인이다. 국가유공자다. 그럼 또 그분한테 우선권이 주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랑 공동사업자를 내요. 2분의 1 지분으로 안 해도 되거든요. 뭐 10분의 9, 10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공동지분으로 하면 우선권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일반적인 추첨보다 좀 더 유리하죠. 근데 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여러 명 들어온다. 그럼 또 거기서는 추첨을 해요. 예. 근데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떨어진다 하여도 이렇게 임시매장 차리는 비용이 뭐 불과 100만 원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정도 헛돈 들인다는 정도 생각하고 하면 되죠. 그러면 먼저 그 편의점 입점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 일단은 담배 허가권을 따기 위해 이런 간이마트를 예. 네 이렇게 차리시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굉장히 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뉴스는 뭐 특별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십몇 년 전에 허구날 하던 제 업무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예. 그렇다면 이 그 담배 허가권을 따기 위한 간이마트를 입점을 하려고 할 때 예. 어떤 조건이 충족이 돼 있어야 되나요? 그 조례에는 거의 다 뭐 영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은 간판이 달려야 되고 상품이 진열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아주 심하게 부딪혔던 사례가 하나 있는데 경기도 평택 사례였습니다. 제과점 자리를 인수를 해가지고 편의점을 바꾸는데 그 담배 허가권을 못 딸 수도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당연히 안 했죠. 근데 기존의 인테리어를 또 철거할 수도 없으니까 그 제과점에 있던 빵은 빵대로 옆을 빼고 편의점 상품을 그 제과점 안에 막 넣었어요. 그리고 제과점 간판을 떼고 요 드림마트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간판 달고 담배 허가 신청을 했는데 근데 그때 송탄 출장소 담당자가 이거는 누가 봐도 담배 허가 따려고 억지로 하는 거지 이건 소매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력하게 이야기했죠. 당신이 내가 GS25 직원이라는 걸 아니까 이게 편의점으로 부적격해 보이지만 이거 일반 소매점으로 봤을 때 그 소매점이 아니라고 볼 이유가 뭐 있냐라고 이야기했죠. 사진을 찍어놔라. 상품 진열 다 돼 있고 실제로 사람이 물건을 사지 않느냐. 그 공무원이 왔을 때 실제로 와서 누가 음료수를 사가지고 갔어요. 봐라 손님 오지 않냐. 그 사람 내가 심은 사람이에요. 그 와서 사갔어. 네. 잔돈도 준비가 안 됐어가지고 네네. 잔돈 좀 작게 주고 이런. 그래서 어쨌든 18. 이거? 예,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갖춰야 될 항목이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군요. 예, 그러니까 법은 두루뭉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볼 때 그럼 사진 다 찍어놓고 해라. 그러면 영업 그러고 나서 이제 담배 허가를 따죠. 그리고 나서 인테리어 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예. 요즘에 보니까 마트 형태이기는 하지만 종합적인 어떤 항목들을 다 갖추고 있지 않고 아이스크림만 이렇게 또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이제 또 여름이다 보니까 예. 아이스크림만 또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이런 그 마트들이 있던데 그런 아이스크림만 판매하는 마트도 어떤 이런 마트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충분하죠. 예. 그럼 담배 허가권 따는데도 문제가 없겠네요. 문제는 없는데 거기는 무인 판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담배 허가권은 딸 수 있습니다. 예, 아이스크림만 판다 하여도 충분히 판매점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용실이다. 미용실은 이제 머리 깎아주는 데니까 네네네. 담배 허가권이 안 나죠. 판매점이 아니니까. 그런데 미용용품 판매를 넣어버리면 되죠. 그럼 판매가 들어가고 거기에 추가로 종목 추가에 담배
다 가능합니다. 아, 그럼 꼭 식자재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어도 상관이 없군요. 예, 상관없죠. 근데 뭐 약국 안 돼요. 약국은 이제 장난치나 이런 거죠. 약 팔고 담배 팔고. 예. 합리적인 것 뭐 같은데.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예전에는 약국에서도 담배 허가권을 딸 수 있었습니다. 아, 예전에. 예. 제가 어릴 때 기억을 좀 이렇게 되돌려 보면요. 그 토큰이나 회수권 같은 거를 이렇게 판매하는 예. 아주 작은 노상 같은 판매점이 있었는데 예. 거기에서도 담배를 판매를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또 그 당시 법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그건 이제 지금은 법이 그 적법한 건축물에서만 허가가 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적법한 건축물이라는 것이 건축물 대장이 있고 건물 등기가 있는 건물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10년쯤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재경부였나 질의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담당할 때 평택시 공무원하고 싸우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대방이 건축물 대장만 있고 등기부 등본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저건 부적합한 건물이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 받아가지고 사례로 우수 사례도 하나 했던 건데.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이런 편의점들이 이렇게 오픈할 때 오픈하기 전에 이런 간이마트의 형태에서 출발을 해서 편의점으로 꼭 진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거의 다 편의점이 되고 편의점이 아니면 뭐 개인 마트 같은 것들로 이렇게 하죠. 처음부터 편의점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는 간이 매장이 없는 상태에서 아예 그냥 그 업종 편의점 자체가 아예 들어가서 처음부터 아예 그냥 편의점으로 이렇게 그거는 오픈하게 뭐 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미 담배 허가권이 있는 자리에서 그 담배 허가권을 가진 사람이 편의점을 업종 전환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자리가 아니면 담배 허가권 나는 자리가 없는 지역이 간혹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GS가 들어갈 때 그 허가권은 드림마트에 있는데 GS한테 어떻게 줍니까? 아니요, 이거는 세입자가 이렇게 낸 거예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담배 허가권을 못 따면 계약 해지한다는 조건을 넣어요. 예, 그래가지고 간이 매장으로 우선 내고. 그럼 이 드림마트도 세입자가 되신 건가요? 세입자가 하는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GS15 본사가 세입자를 위해서 해주는 거죠. 가맹점주를 위해서 가맹 계약을 한 다음에 해주는 거죠. 그 담배 허가권 못 따면 계약 취소 무효를 한다. 넣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담배가 매출의 40에서 50%까지 차지할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담배 수익률이 그렇게 좋은가요? 담배 자체는 판매 수익률이 낮죠. 담배가 뭐 일반 공산품들이 편의점에 파는 것들이 어지간하면 다 30% 넘어요. 담배는 10%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뭐 4,500원짜리 담배 팔면 450원 남아요. 굉장히 마진은 굉장히 낮은 편인데 일단 편의점에 그 보면은 담배 광고판이 굉장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맹점으로 거의 뭐 한 8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마진은 작은데 판매고 자체가 판매액도 크고 광고 수입도 크고 이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연간 판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담배는 꼭 있어야 되는. 네, 그럼 본격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담배 허가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